선거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선거 궁금해. 오늘의 주제, 선거 여론조사. 익숙하긴 하지만 자세히 모르는 선거 여론조사. 선거 여론조사를 하는 이유와 조사 방법까지.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 선거 궁금해에서 지금 알아봅니다. 자, 아름다운 선거 문화 정착을 위해 선거에 대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 선거 궁금해 신영일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 말씀 나눠주실 세 분부터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제는 선거 여론조사입니다. 먼저 선거 여론조사가 뭔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선거 여론조사는요, 여론조사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사회 문제에 대해서 면접이나 질문지 등을 이용해서 대중의 공통된 의견을 조사하는 것인데요. 선거를 실시하기 전에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또는 어떤 후보자를 찍고 싶은지 또는 어떤 공약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고요. 보통 선거가 종료된 이후에는 어떤 후보자에게 투표를 했는지 어떤 정당을 찍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 선거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의지, 공적 의지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정책 의사결정을 하는 체제이고, 그것을 우리가 그 선거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는 것이고, 따라서 이 과정에서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지향을 원하는지,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등을 국민 전체를 다 조사하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 일부를 조사함으로써 그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전제하는 것을 선거 여론조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선거 여론조사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시민 여러분들이시겠죠. 자, 우리 시민들께서 선거 여론조사에 대해서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을지 현장 연결을 통해서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나투표요원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저희는 이제 볼일 보러 가죠. 예술가 포스가 물씬 느껴지십니다. 네, 사용화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네. 이거 유명한 화가들이 쓰는 모자 아닙니까, 여기? 아무나 다 쓸 수 있어요. 식사하시고 커피 한 잔 다 들고 걷기 좋은 날이죠? 네네네. 그렇습니다. 혹시 선거 여론조사를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전시회가 코앞에이라 뭐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서 별로 그런 거 못 하고 있어요. 받아본 적이 없다. 여론조사 요즘에 너무 바쁘다 보니까 뭐 참여 못했다 했는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알고 계세요? 글쎄 알기는 어렴풋이 알지만 설명하기는 조금 그러네. 그래요? 그까지도 우리가 뭐 별로 관심이 없었어. 관심이 있어야죠. 아니 관심은 가져야 있지만 네. 관심을 가져도 네. 내가 원하는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선거 여론조사는 해본 적이 없지만 글쎄요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하네요. 어떤 분들이 네. 선거 여론조사 참여하고 네. 또 어떻게 그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자, 시민들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선거 여론조사는 누가 참여하는 것이고 또 어떻게 참여하는 것인지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혹시 그 선거 여론조사에 직접 참여해 본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로비는 어때요? 없죠.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프랑스에서 전혀 안 해요, 이런 거? 전혀 프랑스에서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아마 시골 사람이라서 예. 제가 만약에 파리에 살았으면은 했을 수 있는데 시골 사람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시골에 살아도 시골에 사는 사람의 여론도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은 큰 도시에서 그런 이렇게 막 길거리에 그런 걸 많이 한 것 같아서 네. 방송 쪽에서는 그렇군요. 예. 교수님 혹시 조사에 직접 참여해 보신 적 있으세요? 무작위로 전화를 하기 때문에 네. 전화가 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 조사 윤리 지침에 따르면 네. 저희 같은 사람들은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 직업적으로 그런 자료들을 사용을 하고 또 만들기 때문에 예. 이제 편견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대표성을 확보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의미에서 스스로 제외됩니다. 그럼 전화 오면 그냥 끊으시는군요. 그렇죠. 뭐 사람이 하게 되면 설명을 하는데 예. 그렇지 않고 이제 기계가 하는 경우에는 요즘 다 기계잖아요.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예. 이제 끊어버리죠. 그러니까 귀찮아서 그러신 건 아니죠?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디가 윤리성을 위해서. 예.
조사 윤리 지침상 그렇군요. 그 관련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원칙적으로 스스로 배제하는 게 네, 지침입니다. 그렇군요. 예. 혹시 사무관님은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가끔 집에 있을 때 집 전화를 통해서 예. 여론조사를 하는 전화가 종종 오는데요. 네. 선거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 여론조사가 혹시 불법적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일부러 끝까지 다 들어보곤 합니다. 아, 직업윤리 때문에? 아니, 저도 이렇게 전화를 받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지난번에 한번 그 여론조사 그 기계가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참여를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1번 딱 누르고 참여를 했는데, 그 남자, 여자 입력하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남자 해서 연령대를 입력하라고 해서 40대 딱 눌렀더니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하고 뚝 끊어지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이미 그 40대 남자의 표본이 다 찬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특정 연령대마다 좀 예. 채우기 어려운 연령대가 있습니다. 이제 예. 아마 연령이 좀 높아질수록 그 접근성이 좀 좋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연령대가 좀 낮을수록 접촉이 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마 이제 40대의 경우 이미 채워졌는데 아하.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몇 살인지를 모르고 이 기계는 전화를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일단 거기서 걸러진 셈이 된 거죠. 그러니까 저는 걸러진 거군요.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여론조사 결과를 자주 접하는데 그거를 내가 직접 했다 이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찾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응답자 선정이나 참여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데 이게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실제로는 여론조사에 참여하는 방법을 궁금해하시는 분보다는 네. 어떻게 하면 여론조사 전화를 안 받을 수 있는가 이런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어떤 분이 응답자가 되는지 여부는 사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응답자들은 어떻게 참여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나라 그 선거 여론조사 방법이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발달돼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크게 한 7가지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직접 대면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 면접 조사, 그다음에 자동 응답 전화 조사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질문지를 이용한 방법, 그리고 이메일, 전자우표를 이용한 방법, 그다음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방법 등이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전화 여론조사 방법입니다. 근데 이 전화 여론조사 방법은요, 사전에 응답자를 정해놓지 않고요, RDD 방식이라고 해서 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으로 응답자를 선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자기도 모르게 무작위로 응답자들이 선정이 되고 있어요. 아니 근데 아무리 무작위 추출이라 그래도 어떤 기준은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본이 좀 많아야 돼서 네. 최소 한 1000명 정도의 표본이 필요한데요. 그 전체 유권자 수가 이제 성별이나 지역별 또 연령별로 이렇게 비율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전체 유권자 수의 비율에 맞도록 1000명의 표본을 같은 비율로 추출을 해서 네. 그런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정한 타겟층은 정해놓고 그 다음에 랜덤으로 무작위로 하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에 응답자가 사전에 공개될 경우에는 외부 개입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서 선거 여론조사의 객관성이나 신뢰도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선거 과정에 피조사자를 선정하는 과정 없이 자발적인 참여자를 대상으로 선거 여론조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편향될 수 있는 그런 타겟을 정하는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타겟층에게 연락하는 게 어떤 이유 때문이죠? 그것은 아무래도 그 여론조사에 뭐 선거 여론조사든 그렇지 않은 여론조사든 그 여론조사의 공정성 또는 객관성, 정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론조사라는 게 가장 이제 활발하게 또는 이제 그 처음 시작한 곳이 미국이었는데 이 두 사례가 있습니다. 1936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한 회사는 230만 명을 조사를 했고 한 회사는 1,500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한 2억 이상의 인구가 투표를 하는데 230만 명을 조사한 회사와 1,500명을 조사한 회사가 다른 결과를 내놓았거든요. 다른 예측을 내놓았는데 결국은 1,500명을 조사한 회사가 230만 명을 조사한 회사보다 더 정확하게 결과를 예측을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230만 명이라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인구에 대비해서 비례적으로 대표성을 갖는 표본을 추출했느냐가 중요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별이라든가 지역이라든가 또는 연령대별 앞서 40대였는데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했던 것처럼 40대의 인구 비율만큼만 그 표본에서만 추출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이런 대표성을 가지는 것이 랜덤하게 이 여론조사를 진행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속담 중에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라는 말은 이럴 때는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양한 응답자를 선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확 와닿는 그런 일화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럼 언제부터 선거 여론조사가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모든 공직선거에 선거 여론조사가 도입된 것은 1994년 통합선거법이 제정된 때부터인데요. 그때만 하더라도 그 선거일 전에 여론조사의 결과의 공표를 금지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선거 여론조사가 점점 중요해져서 2004년부터는 그 후보자 초청 대담 토론회의 초청 기준으로 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선거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욱 더 커져서 지금 2014년부터는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그 어떤 업무를 진행을 하시는 건지 그 직접 여론조사도 하시는 건가요? 심의위원회가 직접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선거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여론조사 기관들을 관리, 감독하고 그리고 그 여론조사 결과 내용이 법에 위반되는지 심의, 조치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의위원회는 중앙위원회와 17개 시도위원회 산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총 18곳이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 감독 업무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네, 먼저 선거 여론조사를 진행하려면 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사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요. 실시하고자 하는 여론조사의 목적, 그다음에 조사 지역,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피조사자 선정 방법이라든지 질문지 전체 내용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심의위원회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요. 보통 여론조사를 진행하기 전에 이틀 전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전 신고를 깜빡하고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처벌을 받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개시 2일 전까지 여론조사를 신고하지 않고 이제 진행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미만의 과태료를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격한 규제가 마련돼 있는 건데 혹시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이 선거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 있는 기관들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정당이나 방송 사업자, 뉴스통신 사업자, 그다음에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 의뢰를 받을 수 있는 여론조사 기관, 그다음에 이제 직전 연도에 3개월간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그 언론사 등의 경우에는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도 그 여론조사를 진행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저 사전 신고 과정 이후의 여론조사 과정에 꼭 준수해야 되는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선거 여론조사는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양한 규정들이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때에는 응답자에게 질문하기 전에 여론조사 기관과 명칭을 밝히고요. 전화번호를 먼저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정당이나 특정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해서 질문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또 응답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또 그 조사자의 의도대로 응답을 유도하거나 그 응답자의 응답을 왜곡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법으로도 조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고요. 또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로 설문조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론조사 끝난 뒤에 꼭 지켜야 할 규칙이 있나요? 네, 대부분 언론에 공표 보도하기 위함인데요. 이 공표 보도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결과를 반드시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등록해야 될 내용은 신고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데 조사의 목적, 일시 방법, 피조사자 선정 방법, 거기에 더해서 가중값 산정이라든지 보정 방법, 그다음에 결과 분석 내용 이런 것들을 다 등록을 하게 되어 있고요. 등록을 하고 나면 누구에든지 다 공개가 됩니다. 내용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렇게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만약에 그 내용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중앙심의위원회나 또는 시도별로 설치되어 있는 시도별 심의위원회에 이제 이의 제기가 가능하고요. 이때 이제 심의위원회에서는 그
관련된 자료들이나 상황을 검토한 다음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내리게 되고 필요하다면 이제 관련자들을 불러서 진술을 듣기도 하고 또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하기도 하고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서 처벌을 하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여론조사의 전 과정이 상당히 엄격하게 관리되고 감독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럼 다음 궁금증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식사는 하셨어요? 혹시 선거철 되면은 선거 여론조사 많이 하잖아요. 혹시 받아보셨어요? 아니 받아보진 않고 옛날에 전화로 전화로. 뭐라 그러던가요? 뭐 생각하고 있는 후보가 뭐 누구 있냐고 뭐 아, 있냐? 그런 거. 그래서 참여하셨었어요? 그냥 별로 얘기 안 해줬어요. 왜요? 비밀이야? 아니 그냥 뭐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네. 그것도 나의 하나의 그냥 네. 그 비밀이라고 생각하니까. 혹시 선거 여론조사가 좀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옛날에는 믿었는데 몇 년 사이에 그 뭐 이렇게 출구조사라던가 그런 게 자꾸 틀리니까는 별로 신뢰가 안 가요 요즘에는. 진짜예요? 예. 그러니까 여론조사 보면 전화 말고도 출구조사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예. 어떤 것들이 있죠? 전화로도 오고. 전화로도 오고 뭐 요즘에는 집에 사람들이 없으니까 전화로 잘 안 하니까 출입구 조사라든가 또 뭐 이제 TV에서 하는 뭐 TV에서 하는 그런 조사 뭐 근데 그것도 잘 안 맞잖아요. 보니까는. 그렇구나. 네. 제 생각에는 별로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믿어도 되나요? 믿어도 되나요? 아, 그렇습니다. 선거 여론조사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 스튜디오에서 좀 투명하게 밝혀주시죠. 자, 시민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서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 하고 의구심을 갖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런 의심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아무래도 그 선거 결과와 네. 예측이 많이 틀렸기 때문이고요. 지금 진행 중인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문제될 수 없는데 네.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는 200개 이상 지역에서 동시에 너무나 많은 여론조사가 진행되고 네. 따라서 여론조사 홍수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한테 신뢰를 많이 잃게 됐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런 의미 때문에 2014년 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가 이제 설치가 돼서 선거 여론조사의 어떤 신뢰성과 객관성, 공정성을 좀 높이고자 하는 바로 그런 출발점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를 해서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게 뭐 왜 어떤 때문이죠? 두 가지 이유가 이제 상충하기 때문인데요. 하나는 그 밴드웨건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행렬의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제 선거 여론조사가 그때까지도 아무런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기 때문인데 한 사람은 선두에 선 사람을 좀 따라가는 효과가 있게 되고 이것이 이제 밴드웨건 이펙트가 되고 그다음에 언더독 이펙트라고 그래가지고 동정표 심리죠. 자기가 어떤 의사를 결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뒤처진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따라서 자기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많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로부터 영향을 받는 이런 결과들을 초래하기 때문에 이제 여론조사가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를 앞두고 정당이 당내 경선을 실시를 하는데요. 최근에는 대부분 여론조사의 지지율을 가지고 후보자를 선출하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실시한 여론조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당내 경선에서 우월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서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않고 여론조사를 마치 실시한 것처럼 허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보도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엄격한 기준이나 절차로 관리 감독을 하는 거군요. 네, 잘못된 여론조사 결과들은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 형성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는 잘못된 선거 여론조사 결과가 공표 보도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공표 보도되기 전에 해당 그 자료들을 중앙심의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전 신고는 예외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예외가 있나요? 공표 보도하는 여론조사 결과는요 예외 없이 무조건 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 신고 생략이 가능한 뭐 방송사라든지 신문사, 전기 간행물업자 이런 기관들도 사전에 다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언론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후보자의 경우에도
조사한 결과를 공표하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려면 역시 그 중앙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먼저 사전 등록을 해야 되고 네.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서 조사했다 하더라도 일단 그 사전 신고가 전제되어야 그다음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 만약에 결과를 등록하지 않고 뭐 보도할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역시 처벌이 뒤따르게 되는데요. 예. 이 홈페이지에 등록하지 않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게 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혹시 그 여론조사 결과 공표나 보도가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보통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는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 보도가 금지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번 2017년 2월의 법 개정을 통해서 정당이나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결과를 공표 보도할 수 없도록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줄 수 있거나 또 편파적일 수 있는 사안들은 그 제한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철저히 진행을 했는데 이 여론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것은 좀 불가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유권자가 한 4천만 명 되는데 4천만 명 중에 1,000명을 조사해서 그 1,000명의 의견으로 4천만 명이 그런 의견을 갖고 있다라고 간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아마 표본 오차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게 되면 95% 신뢰 수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100번 여론조사를 1,000명의 다른 샘플을 가지고 100번을 조사했을 때 95번만 그런 결과가 나올 거고 5번은 그렇지 않은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95%의 가능성이기 때문에 훨씬 높긴 하지만 5%의 가능성에도 걸릴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신뢰를 최종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고 가장 가까운 예로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힐러리 클린턴의 당선을 예측했던 여론조사 기관들이 많았지만 결국 당선자는 힐러리 클린턴이 아니었거든요. 따라서 여론조사를 맹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다. 어떤 추세를 읽고 짐작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해야지 그것을 과신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프랑스에서도 선거 때 그 아주 유명한 잡지에 르파게전하고 거기에 이번에는 여론조사를 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냥 현장에 나와서 기자분들은 이렇게 뭐 내용들을만 이렇게 받을 거라고 여론조사를 안 할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말씀 듣고 보니까 어차피 할 여론조사라면 뭐 유권자나 후보자 전부 좀 진지하고 성실하게 좀 공정한 마음가짐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로민 씨 어땠습니까 오늘? 저는 많이 배웠어요 오늘. 그 방송하기 전에 뉴스에서만 이렇게 여론조사에 대해서 많이 봤는데 어떻게 하는지의 방법을 이렇게 알아들어서 오늘은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자, 사무관님. 공정한 선거, 공정한 여론조사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불법 선거 여론조사를 혹시 접하게 된다면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 주시면요. 최고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되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가요? 1390이죠. 1390이요. 네, 교수님. 그 선거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여론조사가 많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전체 국민들의 의견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다를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간편한 방법으로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대답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제대로 답변해 주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어떤 솔직한 대답이 우리 여론을 조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선거 궁금해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